우리 당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 마음에 안 드시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확 바꿔보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냥 편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정말 이 좀 다릅니다. 구미는 다른 데는 이렇게 시장 돌고 간담회 하면 또 그냥 이렇게 덕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주 정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보수 통합 김진태는 맨날 와 뭐 싸우자 뭐 전투력 강한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맨날 싸움꾼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싸움도 해야 되지만 제가 사실은 이 보수 통합의 적임자라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겁니다. 보세요. 지금 보수 우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제일 문제가 태극기 그 집회 나가시는 분들 우리 당 별로 좋아합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민주당보다도 더 미워합니다. 그럼 태극기 그거 없이도 될까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일 야당이 힘도 자꾸 적어지고 그나마 좀 나와서 이제 좀 장외 투쟁도 해야 되는데 장외를 태극기에 다 뺏기고 국회 문 밖을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단식을 해도 뭐 거기서 무슨 농성을 해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역대 이런 야당은 없었어요. 지금 김경수 그 구속되니까 민주당이 장외투쟁하겠다 그럽니다. 지금 잘 나가는 여당이 와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 이제는 장외로 나가야 된다. 나가서 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건데 그거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이 밖에서 아스팔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장외투쟁한 게 저 개인적으로 한 게 50번이 넘어요. 우리 당 그 누구도 5번 이상 나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게 보수 우파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뭐 바른미래당의 무슨 유승민, 하태경 뭐 껍데기만 남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도 좋고 해서 아우르는 게 그게 보수 통합?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첫째는요. 와, 지금 그 5.18이 뭐가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래. 이거 그 민주화 운동 아니야 하면서 처음부터 그거를 싹 다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것도 아닌데 5.18에 5자만 나오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능력 가지고는 5.18을 처음부터 다 이걸 부정하겠다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 딱 7글자입니다. 7글자. 북한군 개입 여부 7글자가 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북한군이 와서 했는지 이거는 밝히라고 법에 이미 돼 있어요. 밝히면 되는 거예요. 밝히면 되는 거고. 자, 그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도 북한군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민주화 운동은 지금 법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투쟁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군도 올 수가 있는 거다. 이거를 싹 다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자는 건데 우리 당은 그것도 겁내고 부담스러워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무슨 특별법을 만들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법을 가지고 제대로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밝힐 수 있는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이 나가서 이제는 그거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지 박사님 같은 분 뒤늦게라도 추천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그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말을 못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잘못됐길래 그 명단을 그렇게 공개하지 않을까요? 광주 시민 중에 어, 그거를 좀 과장되게 막 해서 돈을 많이 받거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럴까요? 광주 시민들이 아무리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렇게 공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 생각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거기서 덕을 본 정치인들이 거기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끝까지 이 명단을 안 내놓는 겁니다. 이것만 밝혀지면 줄줄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 유공자잖아요.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것만 밝히면은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저기 탄핵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고민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찬성한 당인지 반대한 당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당인지 그게 없어요. 답이 그게 없어요.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대답을 못하고 다 우물우물 다 도망가기 바빠요. 이러고 뭘 어떻게 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요. 탄핵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당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탄핵에 반대하는 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이렇게 반반씩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도리어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무슨 천덕꾸러기 소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여태까지요. 그러니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제는 뭐 그 소리 이제도 무슨 언론이 무서워서 촛불이 무서워서 그 소리 못 한답니까? 아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를 그러면 아까 또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해서 싸우겠습니까 하는데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태블릿 PC 특검.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딱 그 특검으로 임명해 놓으면은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일주일. 이미 태블릿 PC가 얼마나 이 조작을 해서 장난을 쳐놨는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왜 그걸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상당수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개 밝혀낸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몇 사람 불러다가 그래서 강제 수사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은 이거 다 정리돼가지고 국민 앞에 발표하면 와 탄핵이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완전 사기 탄핵이구나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경제 문제 너무 이제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제 경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지금 이 정권은요 경기를 그냥 좀 망가져도 상관없다 주의입니다. 뭐 삼성 무슨 이런데 지들 배불리고 하는 거 그런 거 경기 좋아져 봐야 상관없다. 이참에 그냥 그런 걸 뺏어 가지고 국유화를 하고 국민들은 그거 갖다가 점점 뭐 퍼주기 뭐 이런 거 무상으로 막 이렇게 퍼주기 하면 은근슬쩍 점점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경제 망가지는 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봉급 다 없어지고 계급제가 이제 되는 거죠.
국유화되고 나라에서 다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이 최저임금제니 근로시간 단축이니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원전 세우고 뭐하고 국민들 목소리가 이렇게 커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에서도 이 기업을 살리는 그거에 모든 그 힘을 다 해서 지금 여기 이제 SK가 와야 되는데 SK, 삼성 뭐 5대 기업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은.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차는지 뺏을 생각만. 그냥 거기서 지금 저는 버티고 그런 법, 사회주의 법을 아주 제가 막아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예. 아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기업을 국유화를 하려고 하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망하면 이제 헌법 바꾸는 걸 못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3분의 2 때는 예. 그래서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기업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이런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법이나 뭐를 가지고 국회에서 우리 당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시고 그렇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누려왔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다시 한번 좀 그거를 아셔야 되고 잘못 하다가는 이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자체가 다 완전히 다 그냥 붕괴할 수가 있는 정도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그 다음에 SK가 와서 여기서 다시 경기를 우리 또 군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주목을 좀 덜 해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무슨 대선 후보를 뽑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전당대회라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70%고 일반 시민들이 또 이제 하는 게 30%, 7대 3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이 30%를 하는 거고 70%의 당원들이 하는 이 당심은 다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요 직전 대표 말하자면 직전에 계시던 대표조차도 이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김진태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국의 이런 당원 협의회, 전국 이제 당원들을 한 100군데 이상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직전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게밖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은 분명히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위해서 그래도 좀 오랜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을 많이 입당을 받아서 김진태를 찍기 위해서 당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자리에도 지금 국회까지 와주신 분들이 이제 꽤 계시는데요. 5천 명이 오셔서 국회 앞 계단에서 정말 뭐 국회를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5천 명만 온 거로도 다들 놀래 자빠졌는데 그분들이 그 지지하는 책임당원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3만 명의 명단을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번 이 전당대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2월 27일 날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공천에 관한 거 좀 말씀드리고 혹시 또 우리 이양호 우리 청장님 또 이해 관계자이기도 한데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공천 모든 게 사실 공천 문제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홍준표 대표 반대로만 하면 된다. 예.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예. 네? 네. 정말 그 사심 없이 정말 될 사람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야, 그래도 김진태가 말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슨 보장하는 방법이 없냐 이래서 제가 좀 최근에 고민을 좀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도 그 하는 사람이 뒤로 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믿을 방법이 없겠냐 생각을 하다가 그 공천심사위원회 그거를 회의록을 나중에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니 어떤 뭐 특정 인사를 갖다가 누가 부탁을 받고 와서 무리하게 막 밀어넣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하니 그 회의록을 정확하게 자기가 말한 거를 다 국회 회의록처럼 그렇게 하면은 장난을 못 치지 않겠냐. 예, 투명하게.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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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